최근에 북한 불법 유류 환적에 우리 한국의 업체가 연루됐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뉴스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북한으로 무엇인가가 흘러 들어갔다. 그런데 그게 한국에서 출발했다. 북한에서 무엇인가를 가져왔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에 도착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 유엔 제재, 대북 제재에 구멍을 냈다 하는 소리가 분명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서 여기에 대한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수사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하는 일들은 우리는 별로 못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신냉전이 격화되고 있는, 그리고 당장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 김정은 집단이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군, 국제사회의 동맹과 같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차근차근 분명하게 이거를 끊어내야 하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당면 과제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런 점에서 수사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얼마 전이죠. 2022년 12월 16일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여기에서 한국에서 출발한 유류가 중국 중계 선박을 거쳐서 북한 선박으로 옮겨진 정황을 포착했다. 이제 그런 그 위성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이게 바로 유엔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이다. 제재 위반인 겁니다, 이게. 여기에 적극적으로 알았든 몰랐든 여기에 들어가 있고, 더구나 이게 우리 한국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한국 업체 이스턴팩, 여기에서 러시아 배의 머큐리호라는 거를 빌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배를 쓰는 것은 한국 업체죠. 이 한국 업체에서 배를 빌려와 가지고 2022년 11월 20일에 군산항에서 기름을 싣고 서해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는 11월 25일에 서해에 배 그 바다 가운데 정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어떤 일을 했는지도 다 파악이 됐습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신호를 추적해 가지고 보니까 이스턴팩이 빌린 배, 이게 12월 1일에 서해에서 중국 배 션들리호에다가 이 기름을 옮겼다. 이게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는 12월 5일에 이스턴팩에게서 기름을 넘겨받은 중국 배가 북한 영해로 들어가서, 그래서 북한 배들하고 붙어 있으면서 이제 환적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서 이 북한에 들어가는 유류는 다 유엔에 보고가 돼야 된다.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러시아 배 머큐리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랬더니 그 머큐리호의 그 회사 니코 측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한국 업체 이스턴팩에 이 배를 빌려줬을 뿐이다. 배를 빌려 갖고 간 이스턴팩이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그거를 통제할 수 없다. 법을 위반하는 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 선박은 빠지는 것이죠. 자, 한국의 이스턴팩에서 고용을 해서 빌려온 배를 이스턴팩의 업무 수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스턴팩 측에서도 중국 배에 기름을 넘겨주기 위해서 러시아 배를 빌려서 그리고 중국 배 바로 그 션들리호에 선박 간에 환적을 한 거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한국의 이스턴팩은 중국 배가 그 기름을 북한에 갖다 주려는 거를 몰랐구나. 그런데 이 결제 시스템도 그렇고 이제 몰랐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현재의 그 상관습, 상관례상 이게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몰랐다고 하면 된다고 지금 하고 있죠. 그게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이 왕립합동군사연구소에서 하는 말이 자, 이번에 한국 이스턴팩 배가 이렇게 거쳐서 북한에 기름을 들여간 이거는 늘 북한에 이렇게 불법 운송을 하던 그런 행태하고 완전히 유사하다. 가서 서해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그 조정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선박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파악하고 있고 배후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식회사 이스턴팩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2017년 5월 2일에 설립이 된 곳이고 그 소유자는 신병욱, 회장은 어상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력 업종은 석유 수출업, 주유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은 회장 어상욱이라는 사람이 내내 이스턴팩 그룹의 주식회사 네펙스의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 네펙스는 2019년 10월 28일에 설립했다고 하고 전북 군산시에 그 본사가 있고 이거는 뭐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종합 도매업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어상욱 그러면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이거는 언론사에서 더 조사를 하고 해서 뭐 보도가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이런 그 유엔 대북제재 위반에 대해서 이런 공식적인 그 영국에서도 그렇고 유엔에서도 그렇고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2022년 12월 20일에 외교부 그 정례 브리핑에서 이 질문을 한 것이죠. 북한 불법 유류 환적에 한국 업체 이스턴팩이 연루됐다고 하는데 조사를 했느냐 이러니까 외교부 대변인이 바로 그 유류 환적은 현재 국내 관계기관에서 그 관련 업체와 선박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은 날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브리핑이 나왔으니까 그래, 한국 업체가 빌린 러시아 선박에서 중국 선박을 거쳐서 북한에 유류 전달을 한 의혹이 있다. 그런데 한국 업체가 빌린 선박이면 그 선박에 기름을 실어가라 한 거는 한국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 그 러시아 선박이 제멋대로 뭔가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한국 업체가 결백할 수도 있지만 결백해도 이거는 자기 할 일을 다 못한 거죠. 그렇지만 뉴스 자체가 어디서 우리가 렌트카 차를 빌려오게 되면 그 차가 불법 행위를 하니까 차가 그랬다. 이렇게 하면 곤란한 겁니다. 우리가 렌트카를 만약에 독일 차를 빌려왔는데 그 차가 다니면서 불법 행위를 했는데 이게 독일 차 회사가 멋대로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 믿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연합뉴스의 보도 태도는 사실 보도에 충실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연합뉴스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스트팩이 이스턴 팩이 그 기름을 싣고 가는 최종 행선지가 북한인지 알았는지가 관건이다. 그럼 몰랐다 그러면 만사 끝인가? 이게 요즘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연합뉴스는 이런 내용까지 실었습니다. 자, 과거에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한국 선박이 그게 북한의 불법 유류 환적을 하는 그런 것을 모르고 최종 행선지가 북한인 줄 모르고 한국 배가 이걸 실어다 주는 그런 사례가 많았다. 몰랐으니까 이때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랬는데 이거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연루된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무마하거나 또 흐지부지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붙잡고 질질 끌거나 한 일들이 있죠. 이번에 이렇게 불거진 굳이 한국 업체가 여기 관여가 돼 있다. 그게 한국의 항구에서 나왔다. 이런 거를 직접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대북제재 위반에 대해서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는 몰랐다. 우리는 선량하니까 몰랐다고 하는 연합뉴스의 이야기는 이제 통하지 않는 때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 사례, 그것과 관계된 것이 뭐냐면은, 2019년 4월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선박이 북한의 배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싣는 불법 환적 행위를 한 것이 발각됐다. 그래가지고 그 배가 2019년 4월 현재 6개월째 부산항에 억류되어 있다. 이제 이걸 외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억류되고 조사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된 거냐? 2019년이니까 6개월 전이면 2018년 한 10월쯤 되겠죠. 그때부터 억류가 돼 있다. 그게 바로 이 한국 선박이 북한의 불법 유류 환적을 했다는 것을 미국에서 한국에다 알려준 겁니다. 조사하라고. 그제서야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문제는 그걸 6개월째 질질 끌고 덮어두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 당국자가 이때 2019년 4월 2일에 밝힌 것이 선박 한 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대북제재위원회하고 이거 어떻게 할지 협의 중이다.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그런데 그 선박 회사는 관련 혐의를 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불법 환적했다. 그러면서 이때 벌써 2019년 4월에 우리 한국 배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이제 출항이 보류된 게 이때 처음이다. 그 전까지는 그냥 내버려 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도 한 소리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 회사가 잘못한 거다. 한국 정부는 책임이 없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2019년에.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 당시니까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019년에 이미 나온 지적이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감시를 게을리했던지, 이런 위반이 일어난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딱 그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 불법행위 사실을 미국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그리고 그걸 억류해 놓고 6개월이 지나도록 함구했다. 밖에다가 이걸 싹 덮어두고 입을 다물었다 하는 게 지금 국제기관에서는 이게 지금 파악이 돼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그렇다. 문재인 정부가 그랬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거는 한국 정부하고 연결돼서 저지른 일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 자, 국제사회의 이러한 대북 제재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든든한 배경 없이 그런 짓을 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지금 주장이 나온 게 2019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대북 제재 위반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유조선을 북쪽에 팔았다든지 불법 환적을 했다든지 북한에 석탄을 사들여 왔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한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한 예가 이겁니다. 2021년 7월경에 이제 이게 밖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이게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밝힌 겁니다. 우리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정부가 2021년 6월부터 외교부, 해양수산부 이런 데하고 사실관계를 조사를 했는데, 한국 업체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는 판단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가로막아서 끊어낸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업체에서 중국 중개인들하고 거래를 할 때 이 배가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전혀 몰랐다고 우리는 판단했다. 몰랐다고 판단했다고 정부가 보증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라든지 세계 각국의 이 대북제재, 유엔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자, 한국 그 업체들이 돈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 한국 업체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이 정말 깜깜하게 모르게 이렇게 북한에 넘어가서 북한에 뭔가를 넘긴다든지 이렇게 대북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걸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북한에 넘어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전혀 몰랐다. 북한 석탄이 우리나라 항구에 와서 쌓였는데 몰랐다.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연결망을 구축하는 거, 그거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2021년 여름이 되면 벌써 이제 뭐
얼마 전이죠. 그때만 되면 벌써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이제 유엔 대북 제재위로부터 더 면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전 CIA 분석관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이때 걸린 게 이제 업체 2개인데 그게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는지, 그냥 위반하지 않았다, 몰랐다, 이렇게 정부가 가로막고 나선 이 부분이 더 의심을 산 겁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업체들은 자기네들이 북한 기업하고 거래하고 있다, 이거 알면서도 알고 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거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제대로 안 됐다. 바로 이런 지금까지 수많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유엔도, 미국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지금 그 조사 요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영국에서 밝힌 그거는 곧장 유엔 제재위에서 개입을 하고 나섰죠. 그 사건만이 아니고 과거에 지금 풀리지 않은, 그냥 덮어놓은, 그러나 국제사회는 잊지 않고 있는 이 사건들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러고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공정한 그 동료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 윤석열 대통령은 자, 이번 건을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제대로 조사를 하고, 그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에 지난 그 사건들, 거기에서 바로 이러한 불법 환적 혐의, 요거를 쫙 뽑아서 다 조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탈탈 털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지나간 일들이 있었던 일이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합뉴스가 이야기했듯이 몰랐다고 하면 되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때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현 정부가 나서서 이 사람들은 몰랐답니다, 이렇게 똑같이 해주기를 바라는 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가 죽는 길이다. 이번에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작정을 하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최근에 미국 측에서 밝힌 게 뭡니까? 여기에 관련된 배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그 출발지가 있는 국가, 그거 다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우리가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이렇게 그동안 눈 감아왔다, 혹은 뒤에서 그런 일들을 사실상 사주해왔다, 이렇게 된다면 첫째는 대북 제재에 구멍을 뚫는, 개구멍을 뚫는 거를 한국 정부가 한 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세계에서 국제법을 존중하는 이 문명국 대한민국, 여기에 완전히 먹칠을 하는 것이죠. 되게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이런 곳에서 저거는 같이 갈 수 없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미국과의 한미동맹에 우리가 스스로 한미동맹을 깨트리고 배반을 한 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국제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 정부가 왜 막아섰을까? 우리 국민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죠. 더구나 주적인 북한에게, 우리에게 온갖 핵탄두니, 뭐 생물학, 화학 무기니, 뭐 전파 방해를 하고 여기에 파괴를 하고 여기를 점령하겠다고 하는 적, 김정은 집단을 위해서 왜 그랬을까?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기에 이런 걸 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죠. 대한민국에 등을 돌리고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적을 도운 일이 돼버립니다. 이게 국내적으로는 헌정질서 파괴범이 됩니다. 이 헌정질서 파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란죄입니다. 대통령 재임기에 바로 수사가 가능한 것이죠. 그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마연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자, 이런 경우에 이거는 그 헌법 84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죄이기 때문에. 그래, 내란죄라고 한다면은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뭐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이 헌정질서 파괴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헌정질서 파괴, 헌법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일 당시에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수사를 면할 수 있는 거냐, 이거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문재인 씨가 문재인 대통령일 때 했던 일들, 그러면 대통령이 져야 될 책임을 다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거를 수사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씨를 헌정질서 파괴범 이 혐의로서 조사를 해라. 물론 유엔 제재 위반 문제도 조사를 해야 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즉시 수사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